그럴 때 있지 않나요? 삶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내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거나 혹은 열심히 할 힘조차도 내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마주칠 때요.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과 마음가짐으로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고비를 넘어서 원하는 현실을 내 앞에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현실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고 그때마다 마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공포를 느낍니다. 이때 우리가 믿는 건 대개 자기의 힘이에요. 계획, 노력, 이성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세상이 흔들릴 때는 그런 도구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죠.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통제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자격증을 따려고 했고 수많은 계획들로 나를 옥죄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는지 억울해했어요. 억울함이 끝난 자리에는 철저한 분석이 남았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해야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 분석했어요. 악을 쓰면서 더 철저하게 쪼개서 계획하려고 했어요. 힘을 주면 줄수록 물에 가라앉는 수영 초보처럼 살았어요.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도 이 통제 욕구는 한동안 계속됐어요. 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끌어당겨서 내가 영성적으로 옳게 가고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경전 필사도 해봤고 어제보다 오늘 1시간 더 명상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내 머리로 하는 노력, 내 힘으로 하는 통제와 계획은 우주의 큰 흐름에서는 아주 미미할 뿐더러 오히려 흐름을 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트이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쉴 때였어요. 당시에 책 한 권을 읽고 마음이 동해서 원래 하던 일을 잠시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쉬는 동안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당연히 이 일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저 말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저 재밌겠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 거라고 각오했었어요. 그런데 미리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각오했더니 오히려 정말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욕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았어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일을 즐겼고 잘 돼도 그만, 잘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일을 욕심을 가지고 꼭 성공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고 욕심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화가 나고 불안하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했겠죠.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에너지, 낮은 주파수는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 자체에서 작은 즐거움들을 찾고 고정된 결과에 대한 욕심을 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높은 진동수에 머물 수 있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웃어넘길 수 있었고요. 모두가 대박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결국은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계속 생기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삶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혹시 그 혼란의 순간이 바로 삶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사실 그건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두려워서 계획하고 분석하고 대비하려 합니다. 문제는
삶은 우리가 한 그 어떤 계획도 전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통제하려는 마음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 반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 이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불안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완벽히 통제하려는 순간 우리는 삶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게 돼요. 삶은 살아있는 흐름인데 우리는 그 흐름을 인위적으로 멈추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질서해 보일 때조차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자꾸 잊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원하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그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사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절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이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삶은 나보다 먼저 전체 그림을 보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주의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시스템의 자기 조정 능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결국 방향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삶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믿어라, 우주의 흐름에 맡겨라 이런 말을 듣고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놀라는 뜻인가?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집착을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는 것.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행동과 신뢰의 균형입니다. 진짜 행동도 열심히 하고 신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다. 이제 남은 건 삶이 보여줄 순서에 맡긴다. 이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니고 삶과의 협력이에요. 삶이 흐름대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는 불확실할 때 가장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내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아, 나는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하지 못해서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하지만 믿고 기다리고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지 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걸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함을 견디는 순간에 우리의 의식은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함을 견디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상위자아의 힘이 확장됩니다. 우리의 상위자아에 내맡길 때 삶은 원래의 자리인 풍요로 돌아갑니다. 두려움을 견디는 힘이 신뢰의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삶의 위대한 변화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간다.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의 시작이에요. 두려움을 느껴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그 자리에서 견뎌보세요. 삶은 당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예전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더 큰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댓글에 나는 두려운 순간에 행동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선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